네, 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주택수가 제일 문제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주택이 되면은 세금이 확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주택을 피하려고 뭐 상가를 산다든지 아니면 업무시설, 사무실을 산다든지 오피스텔을 산다든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잘 보면 이상하게 무주택자들은 돈이 없고 유주택자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은 어떻게든지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어이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는 주택수가 한계가 더 올라가면 뭐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다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니까 대체 상품들로 많이 돈이 가서 그래서 뭐 상가나 땅값이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 아파텔, 소위 아파텔, 아파트랑 비슷한데 오피스텔, 그러니까 중대형 오피스텔이죠.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어제 그 일산에 있는 장항동, 그 일산 장항동에 여러 가지 뭐 개발 사업들이 좀 진행된다고 하고 좋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일산 지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거든요. 2013년도에 이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관할 그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건, 소송 사건들을 좀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법무관 할 때인데 그래서 그때 가보면 와 되게 도시 좋다, 와 깨끗하다, 지금보다 훨씬 활기차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이 좋았는데 이제 어제가 어린이날 전날이죠. 2022년 5월 4일 날 가봤는데 무슨 느낌이었냐면 되게 잘생긴 사람이야. 신도시니까 도로도 큼지막하고 건물도 높고 되게 잘생겼어. 일단 기본적인 골격이 좋아. 근데 머리가 하얗게 샌 느낌? 그리고 주름살도 막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진 게 아니에요. 막 어디 막 흉터가 생기고 막 깊은 주름이 패인 게 아니고 약간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도시에 입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발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아파텔 투자 물건을 보러 갔다가 투자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하룻밤 잤는데 제가 투자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저의 선택이 10년 후에도 잘한 선택이라고 10년 후에 돌이켜봤을 때 아, 참 잘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해요. 제가 거기에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돈을 직접 그러니까 뭐 계좌번호만 누르면은, 계좌번호만 받으면은 돈을 직접 바로 총알까지 준비하고 어제 이 바쁜 상황에서 엄청나게 바쁜 이런 일상을 한 3, 4시간 정도 할애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한 4시간 정도 할애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어, 이렇게 3, 4시간 정도 할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뭐 판교, 용인, 동탄이 좋아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들 이견 없이 얘기하고 있고 거기는 소위 아파트들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지금 전용 5구 그러니까는 방 3개, 화장실 2개 나오는 가장 작은 평수죠. 전용 5구. 아파트 평수로 치면 22평.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5구라고 해도 베란다가 이제 그 서비스 면적이 나오니까 전용 5구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알 때는 18평보다 커요. 한 22평 정도 돼요. 실사용 면적이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이 그 전용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아파트 전용 5구 실사용 면적 한 22평 정도 되려면은 오피스텔은 전용 한 65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판교 이런 데 보면
오래된 게 9억, 10억 해요. 오래된 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 있는 같은 연식 대비해서 서울 약간 뭐 성북구 이런 데보다 오히려 같은 연식 한 2005년이라고 잡으면 판교 2005년식 오피스텔 전용 22평이 서울 성북구 2005년도 입주한 거 25, 전용 22평 아파트 두 개가 실사용 면적은 똑같고요. 보다 더 비싸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그렇다고 그걸 사자니 너무 비싸니까 제2의 판교가 될 곳이 어디냐 라는 걸 따져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일단은 테크밸리의 면적, 또 강남과의 접근성, 두 개죠. 결국은 테크밸리가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GTX-A가 일산 킨텍스역이 생기면 마치 판교에 신분당선이 생긴 것처럼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러면 결국 지금 계획되고 있는 테크밸리 면적이 상당히 넓은 60 면적 기준까지 내면서 하여튼 그 판교 테크노밸리 면적과 버금갈 정도의 면적이 그 킨텍스역에 생기는 GTX A 노선, 마치 신분당선처럼 그 A 노선을 위시해서 그 테크밸리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다. 시흥 광명, 하남 교산, 또 일산, 의왕 이런 데 테크밸리들 예정되어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을 제2의 판교라고들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가본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7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 영상은 봐주시는 분만 봐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해서 내린 진짜 고민하지 않은 얘기는 차마 여기다가 못 올리거든요. 근데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또는 어떤 결론이 내렸냐면, 지하철역, 다시 말해서 GTX-A든 신분당선이든 그 열차가, 지하 열차가 도로가 좋아진다고 해서 제2의 판교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몇 가지 테크밸리 몇만 평 이상, 지하철역 또는 GTX 열차, 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 물건을 사면 망한다. 근데 야, 신분당선 뚫리고 해서 테크밸리들 서울에 있는 인재가 많이 가고 해가지고 판교가 지금 좋아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지금 비싼 땅이 뉴욕이고, 그 중에서도 맨하탄이죠. 맨하탄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맨하탄이에요. 맨하탄에 처음 갔을 때 그쪽에 도로가 나가지고 그 맨하탄이, 또는 무슨 테크밸리 계획이 있어가지고 맨하탄으로 지금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의 맨하탄이 되는 그 시발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판교가 된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일산이 판교가 될지, 의왕이 판교가 될지, 시흥이 판교가 될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은 그냥 마치 민들레 꽃씨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면서 그냥 거기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뭔가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왜 설명이 돼야 납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이론이 생기고, 이론이 생겨야 그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돈 될 만한 데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야, 운이야. 민들레 꽃씨가 날르다가 하필 그 땅에 앉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싶어하고, 그 설명을 듣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고, 이론을 만들고 싶어하는데, 민들레 꽃이가 바람에 따라 나르면서 거기에 앉아서 꽃을 피웠어요.
근데 거기에 민들레 꽃씨가 앉을 설명이 있나요? 그냥 어떻게 앉은 거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일을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네덜란드의 항해사들이 그냥 그 원양 그 큰 바다를 항로를 개척하면서 파도에 흔들리고 막 조난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데가 맨하탄인 거예요. 한 명이 도착하니까 그 다음 놈도 맨하탄, 그 다음 놈도 맨하탄, 그 다음 놈도 맨하탄. 얘네들이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발전하죠. 점점 뻗어나가죠. 그래서 맨하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럼 걔네들 그 네덜란드 2016년도에 1600년대잖아요, 그때가. 원래 암스테르담 이래가지고 원래 그 뭐야 네덜란드 애들이 원래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맨하탄 살았는데 영국 애들이 싸움 잘하잖아요. 영국이랑 네덜란드랑 한번 맞짱 떠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네덜란드 쫓겨난 거거든요. 영국 애들이 거기 먹으면서 이제 영국에 뭐 요크라는 지역도 있고 요크라는 뭐 귀족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 귀족 이름 땄다는 말도 있고 뭐 요크 지역을 땄다는 말도 있는데 그 뉴욕 새로운 요크다 해서 뉴욕이 된 건데 그 중심지가 맨하탄이고. 그러면 야, 네덜란드 애들이 1600년도에 왜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된 거야? 민들레 꽃씨로 말하면 민들레 꽃씨가 거기 그렇게 바람을 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종족 번식이잖아요. 지들도 언젠간 죽을 거니까 민들레도 종족 번식하려고 이제 바람에 꽃씨를 날려보냈잖아요. 그럼 네덜란드 애들이 바람을 타진 않고 파도를 탔는데 파도를 탄 이유는 뭐예요? 종족 번식이에요? 네덜란드 애들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후추나 향신료 같은 거 하려고 이제 말을 돈 벌려고 돈독이 올라갖고 파도를 탄 거예요. 그 위험한 파도를 돈독 없이 타겠습니까? 그러면 돈독은 항상 올라 있는데 왜 하필 그때 돈독이 올라갖고 파도를 탈까요? 돈독은 항상 올라 있어. 사람은 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이라고요. 전구 불빛에 불나방이 돌진해서 그 전구 뜨거운 게 타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모기 잡는 거 보면 막 딱딱딱딱 소리 나면서 막 모기들 빛으로 꼬셔가지고 거기 들이박아서 모기들 다 잡잖아요. 타 죽잖아요. 딱딱딱딱 하면서. 전구랑 똑같아요. 타 죽는데 근데 어쨌든 인간은 돈을 향해 돌진해요. 저도 돌진하고 있고. 근데 타 죽기는 싫어가지고 지금 좀 조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돈독은 항상 올라 있어요, 인간은. 근데 왜 하필 그때 돈독이 올라서 파도를 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항해술이라는 게 발전이 된 거예요. 나침판이라는 기술이 나와서 지금은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파도를 타고 싶어도 못 타. 탔겠지. 싸그리 죽는 거예요. 파도를 타면 다 전멸, 다 몰살. 나침반이 나왔어? 오, 야, 이거 뭐야? 야, 새로운 기술이야. 파도를 타도 안 죽어. 그래서 파도를 타고 우연히 파도를 타고 죽고 해서 맨하탄에 도착해서 또 오고 해서 맨하탄이 됐는데 그럼 판교는 뭘까요? 저는 판교도 그냥 운이에요. 민들레 꽃이 거기 안착한 거야. 누군가는 돈독이 올라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돈을 못 벌었지만 뭔가 나침판 같은 기술이 나와서 거기 돈을 벌기 시작해서 거기 누군가가 앉았고 그 다음 놈도 그 옆에 앉고 그 다음 놈도 그 옆에 앉고 그 다음 놈도 그 옆에 앉고 그래서 그게 커져서 지금의 판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독은 뭘까요? 또는 돈독이 항상 올라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돈독에 대한 욕망을 실현할 수 해줬던 나침반 같은 기술은 뭘까요? 저는 그게 스마트폰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프로그램을 어쨌든 이 작은 이 터치 기능에 있는 이 핸드폰에다 모아놓은 건데 어쨌든 노트북은 크니까는 뭐 좀 휴대성이 나빴는데 그걸 휴대성 좋게 모은 거는 스티브 잡스죠. 처음으로 모은 게.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술의 원천은 가장 중요한 기술. 야,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야? 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플인가요? 어플은 우리 노트북 할 때도 어플 클릭 두 번 하면 그 어플 열리잖아요. 어플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계산 기능 이런 거 노트북 당연히 있었죠. 뭐 사진기, 뭐 디카 있었죠. 뭐 녹음기 따로 있었죠. 다 있었어요. 근데 없었던 거 뭐예요?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딱 그 아이폰 공개하면서
모든 자료, 새로운 기술은 하나도 없어. 뭐 어플, 뭐가 있어? 뭐 인터넷 원래 됐던 거고. 뭐가 새로워요? 새로운 게 있어요? 뭐 녹음기 있었고. 뭐 GPS 그 전에 있었거든. 큼지막한 GPS 있었어요. 그래서 다 뭐 아이나비 이런 것들 다 차에다 꽂고 사람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없던 기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기술을 모아놓은 거야. 이 작은 거에다가.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작은 거에다 모아놓은 게 핵심이에요. 왜 모아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왜 옛날에는 모아놓을 수 없었어요? 터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모아놓을 수가 없었고, 터치가 있기 때문에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자판이 있어. 막 블랙베리 이런 거 자판이 있었잖아요. 조금 뭔지 아세요? 블랙베리 이렇게 막 딱딱딱딱 누르는 거 있었어. 그러면 어쨌든 자판 부분까지는 스크린이 안 생기니까 아무 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터치 스크린 기술, 이 감전식 터치 스크린 기술이 저는 아이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졌죠.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나도 스마트해졌어, 더. 그러면서 엄청나게 생산력이 다 올라갔고, 그 기술 발전, 이 터치 스크린, 감전식 터치 스크린이라는 기술 발전이 나침반의 기술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해서 돈독 오른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줬고, 돈독 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게 됐고, 그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이 그냥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날린 것처럼 그때 판교에 자리 잡은 거예요. 하필 그때 뭐 신분당선이 2011년도에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막 물이 끓었죠. 아이폰 나오고. 그러면서 하필 그때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터치 스크린 기술이 나온 게 막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 신분당선 2011년도에 들어올 거고 막 테크 밸리가 생길 거니까는 2007년도에 하필 그걸 만들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오고 나서 그거를 뭐 신분당선을 뚫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 좋게 아다리가 걸렸는지, 아니면은 신분당선이 그때 2011년도에 신분당선만 뚫렸을까요? 다른 데들도 뚫렸을 거예요. 지하철이 우리나라 수도권의 지하철이 몇십 개잖아요. 막 신안선 이런 거까지 다 하면. 근데 하필 민들레 꽃이가 거기 앉은 거예요. 그때 바람이 불었는지 뭐 천재 같은 이제 뭐 카카오키 누가 김범수가 거기다 자리를 잡았는지 뭐 어쨌는지, 아니면 네이버가 그 전부터 거기 있었죠 아마 분당에 2011년도. 네이버가 본사를 몰라요. 이거 찾아보세요. 네이버 본사가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네이버 본사가 어디 있었어? 본사 위치가? 본사 처음? 이거 구글 치면 나오나? 네이버 본사 처음 위치 이렇게 치면 나오나? 아, 기공식 1단계 2007년이네요. 네이버 본사가 2007년이네. 네이버 그린 팩토리. 대한민국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사무용 건물로 네이버의 본사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3월에 완공되었다. 총 799대다. 기공식 1단계 2007년 상태 완공, 기공, 건축. 아, 2007년에 기공해서 2010년에 완공됐다는 거예요. 착공이 2007년이야. 어디에? 지금 그 네이버 있는데 그 판교역 근처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2007년에 땅을 팠으니까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나온다는 거를 알고 땅을 파진 않았겠죠. 근데 땅을 파서 어쨌든 걔네들이 IT 기업 자리 잡고 있고, 스티브 잡스가 터치스크린 갖고 나왔고, 그냥 민들레 꽃씨가 그때 뿌려진 거예요. 돈독 오른 애들이 아이폰이라는 종족번식 욕구처럼 민들레 꽃씨가 떠났듯이 걔네들이 떠난 거야. 돈 벌려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떠나서 자리를 잡았는데, 야, 뭐야, 뭐, 거기가 막 네이버도 있고, 그때 당시에 뭐 네이버, 야후, 막 이런 애들, 옛날에는 뭐 네이버가 야후보다 더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거지. 그래서 네이버 들어와, 카카오 들어와, 누구 들어와, 거기가 커진 거예요. 그럼 네이버가 거기 자리 잡은 건 뭐예요? 그냥 잡은 거예요. 뭐, 돈독이 올라 잡은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전에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2007년도에 신분상선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2011년도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왔어. 그냥 땅값이 쌌든지 그건 네이버 맘이야. 우연이야, 우연. 네이버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2007년도에 너 거기 왜 들어왔냐? 그럼 아마 그때 당시 또 무슨 거기 IT 기업이 뭐가 막 꾸물거리고 있어. 2007년, 2006년이면은 그때 당시가 뭐예요? 뭐
막 스마트폰 한창 유행할 때잖아요. 막 가로 본능 2004년도에 나오고 막 그때 막 결국 IT 통신기계들이 막 그때 막 했던 막 그때 붐을 일었을 때라고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뭐가 IT 조그만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거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원래 같은 업종끼리 몰린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해서 지금 판교가 된 거야. 근데 그걸 두고 신분당선이 생겨서 그렇대. 그리고 그걸 두고 신분당선이 생기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판교가 된 거래. 그러니까는 GTX-A가 생기니까는 거기가 앞으로 신분당선처럼 똑같은 역할을 해갖고 거기 또 막 그 테크 기업들이 갈 거래.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져서 제2의 판교가 될 거래. 이 주장이 맞아요? 제가 가봤더니 이 주장이 안 맞아요.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다니까. 되게 잘생긴 노인이에요. 지금 일산은. 그래서 설명하기 좋아하고 그 설명을 설명하기 좋아하고 설명을 이해하기 좋아하고 이론을 만들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그냥 민들레 꽃이가 거기서 꽃을 피우는 이유처럼 아무런 이유가 없이 거기 땅값이 오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2007년도로 돌아가면 아이폰 나오면서 조금씩 가격이 올랐을 거란 말이야, 판교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때 민들레 꽃이 거기 자리를 잡고 아직 예쁜 꽃은 아니야. 지금이 꽃이 예뻐. 근데 그때 미운 꽃이지만 싹이 나오고 있을 거야, 싹이. 그 싹을 봐야지. 민들레 꽃이가 어디 앉을지를 예측하지 마시고 예측 불가능하니까 민들레 꽃이가 앉거든 또는 싹이 나오거든 그 싹이라도 보시라. 그게 핵심이다. 그럼 앞으로는 민들레 꽃이가 어디 앉아 있느냐? 그거 찾아보세요. 일단 모르겠어요. 민들레 꽃이가 어디 앉아 있는지. 그리고 민들레 꽃이가 함부로 안 나요? 함부로 안 앉아요. 민들레 꽃이가 그 나침판 나와서 막 대항해 시대 막 이런 거 그래야지 막 맨하튼 같은 거 나오고 아이폰 막 스티브 잡스 죽었잖아요. 너무 걔는 머리를 많이 써서 죽은 것 같아. 모르겠어 왜 죽었는지. 스티브 잡스 같은 막 진짜 세계의 천재 나와가지고 막 터치 스크린 만들어갖고 막 온갖 거 다 짬뽕 시켜갖고 인간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줬어. 그런 애들. 저는 스티브 잡스 같은 제 나이가 거의 이제 38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런 일생일대의 어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기술 발전은 스마트폰인데 그런 기술 발전을 느낀 거는 제가 느끼기로 38년 동안 물론 10살 이하에는 잘 못 느꼈고 10살부터 지금까지 한 28년 동안 거의 30년 되는 기간 동안 스티브 잡스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테슬라도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지만 테슬라, 스티브 잡스 뭐 얘는 비슷하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카, 테슬라가 스마트카예요. 막 모아놨잖아요. 온갖 거를 자동차에다가 전화기에다 모아놨듯이 비슷하다고 보고 또 있나? 그러니까 잘 안 나온 그 민들레 꽃이가 함부로 날지 않아요. 잘 안 날라요. 근데 그러니까 잘 안 나는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평생에 한 두세 번은 올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오는 기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핵심 뭐예요? 막 온갖 거 막 설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거 믿고 막 GTX 옆에 들어간다? 지금 다 빠지죠. 송도 빠지죠. 동탄 빠지죠. 일산 GTX 빠졌죠. 뭐 인덕원, 원 센트럴 푸르지오 거기 빠졌죠. 기차역 좋다고 들어갔더니 다 빠지죠. 왜냐면 기차역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민들레 꽃이가 어디 앉을 줄 모르는데 야 민들레 꽃이가 기차역에 앉겠지 라고 해서 기차역 들고 돈을 산 거야. 민들레 꽃이가 기차역에 가서 앉습니까? 앉고 싶은 데 가서 앉아요. 누구한테 앉아요? 비슷한 놈 근처에 앉아요. 비슷한 놈 근처에.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 옆에 살고요. IT는 IT 옆에 살고요. 변호사들은 서초동에 모여 있고요. 제 생각이고 24분인데 이건 보든 안 보든 어쨌든 저의 어떤 고백과 제 깨달음 이런 채널이에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고소장을 하나 써야 돼요. 고소장도 열심히 써야죠. 그래서 기소시켜야죠. 깜빵 보내야죠. 네, 이상입니다.